안녕하세요. 김혜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7월 A형 함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입주 동호수를 저희가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약 코드의 마지막 7개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 코드는 이쪽이겠죠? 자, 여기에서 D에서부터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103동 603호, 106동 704호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함수를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조금 쉬운 함수긴 하겠네요. 레프트는 왼쪽 기준, 라이트는 오른쪽 기준, 미드는 중간 기준입니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rite 함수니까 RIGHT 이렇게 보면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저희가 다 써도 되고 또는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들은 함수 마법사를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죠. 어떤 텍스트에 몇 개의 개수냐 숫자가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문자의 개수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FX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써 있을 겁니다. 텍스트, 어떤 텍스트, 저희는 여기는 계약 코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실까요? 문자 수라고 돼 있죠. 추출할 문자 수 몇 개라고 돼 있으니까 7개. 대시까지 같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하는데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식이 같이 들어오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누르셔서 서식 없이 수식만 가져오겠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잡고 하는 방법이 또 있었죠. 자,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자, 우리 보통 천 단위 공기어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콤마 두 번째는 20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이하이면 별을 붙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타나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뭐이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200만 원 이하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그죠?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AND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f 함수와 AND 함수를 같이 쓴 중첩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아웃라인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죠. if 함수에 그죠? 이 두 개를 만족한다면 별,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f 함수를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FX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두 개가 value, 값이 if, 만약에 true, 참이면 자, 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미음자를 쓰고 한자 키를 누르고 보시면 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별이 들어가고요.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면 알아서 아래 세 번째 박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 우리 별에도 큰 따옴표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저희가 여기서도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false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일 때는 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짓일 때 비워놓게 되면은 얘는 거짓이니까 그냥 false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 공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리값을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논리 검사,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 검사. 근데 논리가 두 개였어요. 아까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200만 이하. 그러니까 두 개, 이면서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면서가 아니고 이거나 이거나 그랬으면 이게 오할 함수였어요. 근데 이렇게 고맙게도 함수 이름을 알려주니까 저희는 여기다가 그냥 and, 음, and라고 이렇게 모든 함수를 가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nd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if 함수인데 다시 and 함수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수식력 줄에서 and를 아시는 분들은 and에서 바로 그냥 입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수가 처음이신 분들은 차라리 함수 마법사를 한번 더 들어가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and를 여기 and가 있는 곳을 쿵 누르면 여기가 and로 바뀌었죠. 그래서 논리검사 하나, 논리검사 둘. 자, 첫 번째 논리검사가 뭐였냐면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작업 인원이 지금 우리가 이쪽이 되겠죠. 여기 작업 인원 여기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우리 견적 금액이었어요. 견적 금액이
작거나 같다, 일시, 100점만, 10만, 100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실 때 콤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냐면은 AND 함수예요. 저희는 if 함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가 있는 곳에 마지막에 그 수식 입력줄에 쿵 누르시면 이렇게 if로 갑니다. 그래서 AND를 이용해서 조건이 두 개가 맞다면 별을 붙이고 나머지는 큰 따옴표, 공백을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저희가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범위를 잡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트롤 키랑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저희 앞 시간에 배웠었고요. 이렇게 별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함수가 가장 어려우실 거고요. 다른 거, 저희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굉장히 다 충실하게 하셨다면 1작업에서 함수 두 개 정도는 좀 힘드시면 그냥 여러분이 개인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운 함수들 있죠? 지금처럼 라이트 함수라든가 미함수라든가 또는 뭐 브이로그 함수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매달리시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함수, 민함수입니다. 자, 작업 인원의 최소값입니다. 작업 인원이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겠죠? 눈으로 봤을 때는 2명, 답이 2개가 되겠죠. 답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뒤에다 이거 거는 그 다음 문제네요. 이거 보면 그냥 구하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미남수도. 그죠? 여러분들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요. 자, min, m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모르겠으면 fx 또는 아시겠으면 번호 잡으시면 됩니다. 커서 안에 갖다 놓고요. 썸이나 에버레이지 함수나 맥스 함수나 미함수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범위의 합계, 범위의 평균, 범위의 최대값, 범위의 최소값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커서 갖다 놓고요. 작업 인원만 쭉 드래그 하셔서 그냥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민, 가장 작은 거 엔터 누르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함수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함수 볼까요? 포장 이사 견적 금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함수가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 그러면 에버레이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조건이 있으니까 뒤에 에버레이지가 들어갔으면 참 쉬운 함수였을 것 같은데요. 함수를 봤더니 sumif 함수랑 countif 함수를 썼어요. 이거는 이렇게 아이득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또는 커말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umif 함수는 sum 더하는데 if 조건이 있는 거죠. countif 함수는 count 세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함수는 박스 하나만 없어요. 여기는 더할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계해서 나누기 그 다음에 조건의 개수를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꼬아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수 두 개를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함수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sumif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countif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가볼까요? sumif 그리고 fx 버튼 모른다는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 범위가 있고요. 조건이 있고요. 더할 범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범위, 어떻든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의 범위가 포장이사 견적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 형태에 있는 부분 중에서 포장이사만 잡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으실 때 D5부터 D11을 잡아야 여기에 포장이사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 포장이사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포장이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썸 더할 범위.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견적 금액을 실제 더할 거니까 이게 보세요. 뭐냐면 이 견적 금액에다가 이 포장이사가 몇 견이라는 거니까 이 견적 금액을 우리가 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범위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사라는 거는 여러분 뭐가 돼요? 조건. 견적 금액은 실제 더할 건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포장이사만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더할 범위는 이 견적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다 보이시죠? 우리가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포장이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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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다 더한 거 나누기 4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의 합계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합계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보셨을 때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구하신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가야 되겠죠. 나누기 슬래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sumif였으면 지금은 countIf가 됩니다. COUNTIF, countIf. 자, 다시 fx 함수를 가셔서 아까하고 똑같은데 여기 더할 범위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포장이사가 있는 곳에 가셔서 실제 조건은 포장이사. 답이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더한 거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2번하고 4번은 사실 힘드시면 그냥 여러분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다시 푸시고 혹 여러분이 뭐 만점 받으실 게 아니라면은 함수를 좀 하시는 분이 풀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몇 개 안 푸는 것도 매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매너는 이제 실력 있으신 분 다 푸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함수 한번 가볼까요? 포장이사 계약 건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값에 건을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연산자, 그죠?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어 있네요. 이게 연결 연산자입니다. 자, 우선 dCount합니다. 앞에 D자가 붙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포함시켜서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고요. 그럼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DCOUNT, dCoun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수를 구합니다. 라고 아예 함수를 되어 있고요.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필드 포함해서 자,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아주고요. 어떤 필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게 볼까요? 포장이사 계약 건수니까, 그러니까 포장이사가 몇 건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예요? 이사 형태에 있는 이 3번째 필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3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 형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이 이사 형태가 포장이사예요. 그죠? 여기 보실까요? 포장이사의 계약 건수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실 때는 이렇게 필드랑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형태가 포장이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4가 나오고요. 여기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건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6번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년이면 거의 12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외우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외우세요. 순서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이 누구예요? 김춘호가 바뀌면 지금 김천호가 여기 있고요. 사은품이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김천호가 나오면 새집 주문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얘가 됩니다. 테이블 어레이. 실제 김천호부터 시작하셔서 사은품까지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찾으려는 값이 김천호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제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범위도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컬럼 열이죠. 그래서 5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거니까 여기다가 false나 또는 영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은 true고요. 0은 false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십니다. 자꾸 풀어보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처음에는 그냥 풀다 보면은 몸으로 익히시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19년 7월 A형 같이 풀어봤고요. 집에서 꼭 복습하셔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숙제 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